안녕하십니까.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사 조은경입니다. 미래교육 포럼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 가정폭력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 가정폭력 현황과 문제점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폭력의 개념, 다음은 가정폭력의 유형,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점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정폭력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학대, 아동 학대, 노인 학대 등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하면 가족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상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 구성원이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와의 직계 좀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직계 좀비속 관계라고 하면 한 사람을 기준으로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이어진 수직 관계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그 대상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혈연 관계에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입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재혼을 하게 되면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데요.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정모,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결혼을 위해 형성된 관계 말고 형제나 자매와 같이 동거하는 친족 또한 가족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 잡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정서적 폭력은 폭언이나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적 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리려고 위협하는 것,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등이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폭력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등이 해당이 됩니다. 성적 폭력 또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꾸준히 증가하는 가정폭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2010년 50%가 넘는 부부간 폭력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꾸준히 40%를 넘는 폭력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그 10쌍 부부 중에서 4쌍 이상이 1년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한 번,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통계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1년간 배우자로부터 경험한 폭력 피해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전체 피해를 보면 여성이 10.3%로 6.2%인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남녀 모두 정서적 폭력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폭력 현황인데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응답자 중에서 27.6%의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했던 적이 있다라는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이 중에는 여성이 32%, 남성이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학대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 학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발표한 주요 통계 부분인데요. 아동 학대 신고 건수와 아동 학대 판단 건수가 모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OECD 주요국인 미국이라든지 호주 등에 비하면 아동학대 발견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가해자가 주로 부모의 경우가 정말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부모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대리 양육자, 친인척,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학대 사례의 경우 95.5%가 부모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의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일까를 살펴봤을 때 양육 방법 이해 부족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그 다음 부부 갈등 순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부모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고 부부관계 향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에서 공식 발표한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를 보면 최근 6년 동안 거의 20만 건 이상을 꾸준히 신고가 들어왔는데 2018년도 거의 25만 건에 육박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검거 건수 또한 6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8천여 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8년 4만 1,000건, 거의 4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여성의 전화가 2017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전 남편을 포함해서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서 85명의 여성이 살해됐으며 주변인에 의해서 살해된 여성까지 포함한다면 피해 여성의 숫자는 90명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피해 여성이 살해당한 숫자가 2017년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범죄 282건의 31.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인범죄 3건 중 1건이 가정폭력 등에 의한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바뀌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최초 폭력을 당했을 때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인 피해를 당하다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 시점이 평균 11년 정도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정 안에서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가정폭력을 신고했다 할지라도 재범률이 11.1%에 달하고 있어서 10명 중에 1명은 다시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피해 여성들의 그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피해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이 높은 수준의 건강 염려와 불안, 우울증, 자살관념과 함께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을 당한 아내들은 무기력과 불안, 의사소통 능력의 악화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외부를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이 감퇴되는 등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정폭력이 청소년기 행동과 심리적, 정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우울감이 영향을 받는 걸 볼 수 있으며 가정폭력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상실이라든지 대인 기피 현상, 스스로 자기를 비하한다든지 기억력, 집중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동시에 경험한 아동의 경우 하나만 경험한 아동 집단에 비해서
불안 및 우울증, 자살 시도와 같은 저소문제, 폭력, 섭식장애, 거식증이라든지 폭식증 이런 섭식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학교를 그만둔다든지 같은 중퇴와 같은 행동 문제를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486명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이 성인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수용자의 절반이 넘는 249명이 아동 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직접 겪었거나 또는 부모 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간접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강력범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범의 아동, 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률이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인범, 절도범, 강도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정폭력 경험자들은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지른 비율도 높았습니다. 아동 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자 249명 중 71.1%에 해당되는 177명이 신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등 청소년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응답해서 가정폭력 피해 미경험자인 237명의 청소년기 비행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부정적인 폐해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로 가정폭력은 가족 해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대가 발생하면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서 자녀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내폭력으로 인한 부부관계의 상실은 바로 가족의 해체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은 청소년 비행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폭력은 세대 간 전승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 부부폭력은 학습을 통해서 다시 유발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정폭력은 그 예방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강력 범죄라든지 학구폭력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닌 중요한 사회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 또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